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세상엔 서로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순수한 커플도 있지만 틈만 나면 바람을 피우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팬티를 잘 내리는 중년 여성의 특징. 첫 번째, 낯선 남자와 원나잇을 즐긴다. 성적으로 문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들은 낯선 남자와의 원나잇을 그저 스트레스 해소 용도인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거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처럼 그냥 나이트에 가서 남자를 골라서 무인텔로 가는 것이지요. 순진한 남자들은 관계를 가진 후 연인 관계가 된 줄 알고 혼자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엄청난 유혹 스킬로 잡아뜨렸다고 생각하며 상대는 이제 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때 남자들은 연락에 집착하기도 하고 애정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질적인 이득이 취할 게 있으면 취하고 너무 집착하거나 귀찮게 군다면 가차없이 손절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녀들에게 원나잇 상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자리를 즐긴다. 물론 잠자리를 즐기지 않는 여성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녀들은 노골적으로 그리고 자주 잠자리를 즐깁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하죠.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어렵게 꼬시고 설득하여 모텔까지 가는 그림이 많이 나오지만 그녀들은 보통 여자들처럼 까다롭게 챙기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유혹을 해온다면 까탈스럽게 굴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이 따라주기도 합니다. 매번 가짜는 연기하는 것에 질려버렸기 때문이죠. 또한 침대 위에서 적극적이고 리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너무 못하고 재미가 없으면 가차없이 손절해버리기도 하지요. 세 번째, 플러팅을 잘한다. 그녀들은 끼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꼬리치고 플러팅을 하는데 아주 능숙하죠? 남자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 옷차림 등을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아주 잘 이용합니다.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홀려버리죠. 같이 맛집을 다니고 카페도 가고 룸술집이나 노래방에 가서 19금 스킨십을 나누기도 합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는 멘트에 까르르 교태를 부리기도 하고 은근슬쩍 팔짱을 끼기도 하고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섹시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동선과 스케줄은 남편이나 메인 남자친구에게 들키지 않도록 잘 짜기도 하죠. 네 번째,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그녀들은 운동도 열심히 해서 몸매 관리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합니다. 또한 피부 관리도 받고 안티에이징 관리에 힘씁니다. 외적으로 조금만 흐트러져도 본인이 꼬실 수 있는 남자의 가치와 머릿수 자체가 확 줄어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션도 본인들의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에 맞춰서 입기도 합니다. 사실상 가정이 있는 평범한 유부녀는 자기 관리를 잘하지 않습니다. 이미 평생 볼 남자를 만났고 더 이상 남자를 유혹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유부녀인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면 팬티를 잘 내리는 바람둥이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이 높다. 그녀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외적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남자 경험도 상당히 많죠. 한 번에 두세 명 만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나이트를 갈 때마다 정말 많은 남자들한테 대시를 받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콧대가 아주 하늘을 찌르게 되죠. 심지어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연하들에게도 대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남자들이 성욕에 매료되어서 원나잇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지만 그녀들은 본인이 이쁘고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항상 남자가 풍족하고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바꿔가며 만날 수 있으니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남자를 잘 다룬다. 그녀들은 남자를 다루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남자는 어떤 것에 약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몸 좋고 잘생긴 남자와는 서로 가벼운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지만 돈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중후한 남자들에게는 마치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처럼 행동합니다.
남자에게 첫눈에 반해 진지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 마냥 행동합니다. 쿠팡에서 주문한 김치를 따로 도시락통에 담아서 자기가 담근 김치인 것 마냥 포장해서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오빠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봤어. 같은 가증스러운 말을 하면서 말이죠. 또한 온갖 애교와 교태를 부리면서 남자를 유혹해서 자기한테 푹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꽃뱀입니다. 아주 교묘한 술수를 써서 명품백 같은 선물을 받아냅니다. 본인이 원해서 요청한 게 아니라 마치 남자가 스스로 너무 선물해주고 싶게 만든 뒤 선물을 받아내죠. 그러고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마음이면 충분하다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쌍한 남자는 여자가 마음씨도 곱다고 착각하며 더욱 선물 공세를 펼치기도 하지요. 또한 은근슬쩍 사업 얘기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모습을 교묘하게 비춥니다. 대놓고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로 하여금 무슨 일인데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이끌어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게 돈과 권력이 있는 남자들은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 본인이 원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뒤에서는 몸 좋고 잘생긴 남자와 몸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7번째, 눈치가 빠르고 상당히 똑똑하다. 현실적으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지며 바람을 피워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해낸다는 것은 상당히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순간 판단 능력도 좋고 수완도 좋고 임기응변도 아주 뛰어나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대담한 성격도 한몫하겠지만 단순히 대담함만으로는 하기 힘든 일이죠. 그녀들은 발생 가능한 모든 변수들을 미리 예상하고 체크해서 사전에 방지해버립니다. 아주 용의주도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능력들을 가정을 키우고 지키는 데 쓰면 좋겠지만 그녀들은 오늘도 이러한 능력을 본인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간 남자에게 팬티를 잘 내리는 유부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아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공감하는 내용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죠. 무더운 여름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네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자리까지 생각도 없던 여자도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신체 부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자분들은 계속 그곳만 공략하면 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약간 남자분들은 저같이 예쁘기도 하고 몸매가 좋다면 남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여자들이 더 외롭고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공략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자 공략법,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팁을 개인적인 취향과 언니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특히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답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잘해보고 싶은 여자랑 마주보고 앉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옆에 나란히 앉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각자 취향이 있지만 여자를 제대로 공략하는 방법은 바로 여자의 왼편에 앉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속사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4명이서 같이 앉는 테이블이라면 오늘 함께하고 싶은 여자의 왼편에 앉으세요. 그 이유는 여자는 시야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정말 짧은 찰나에도 남자를 스캔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지구상에서 제일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녀들의 스캔 능력이 약해져서 보일랑말랑 다을랑말랑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남자가 내 옆에 앉았을 때는 여자는 약간 안 쳐다보이는 위치에 있는 그 남자가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 상태에서 자꾸 팔을 스치는 거예요. 물론 무슨 지하철에서 뚱뚱한 사람이 다리 펼치는 것처럼 여자를 귀찮고 불편하게 건드리면 안 되죠. 식당에서 겉옷을 벗어둔 여자의 왼편 옆구리를 살짝 닿으면서 자극하는 거죠. 여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호감이 있는 상대라면 뭔가 좋은데 하지만 호감이 없는 상대라면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옆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라버니들을 좋아하지 않을 테니 더 다른 자극을 해야 합니다. 바로 챙겨주는 것과 빤히 쳐다보는 것이죠.
보통 남자분들은 마주보고 앉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수라면 반드시 옆에 앉으세요. 젓가락이나 물통, 물컵 등 챙겨주기가 아주 수월해지는 공간이 바로 옆입니다. 여자는 작은 매너에 반응하는 아주 똑똑한 척하는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매너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갖춘 상태에서 다을랑말랑 스킨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매너를 갖춘 다음에 옆에서 괜히 빤히 쳐다보세요. 여자는 부끄러워합니다. 괜히 내 옆모습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는 일단 더 나가지 마세요. 아예 단둘이 있다면 그냥 예뻐서 봤다고 조금 상남자처럼 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있는 자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무리에서 여자를 절대 무안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무조건 단둘이 있을 때만 빤히 쳐다보면서 예뻐서 쳐다봤다는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해보세요. 뻔한 것 같죠?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아무 맘도 없던 상대라도 이렇게 접근하면 여자들은 입이 귀에 걸립니다. 두 번째 스킨십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위에 구독과 좋아요 진짜 한 번씩만 부탁해요. 아셨죠?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킨십이 대놓고가 아니라 살짝살짝이면 두 번째 스킨십은 조금 더 대범합니다. 신체 부위는 바로 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가 성감대이신 분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자들은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귀가 예민하고 자극을 잘 느끼는 신체입니다. 귀에 바람을 부는 장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내 귀에다 대고 갑자기 바람을 살짝이라도 불면 몸이 바르르 떨리면서 간질간질합니다. 그만큼 귀는 예민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데요. 이 예민함이 약간의 성적인 자극 포인트로 사용될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여자와 스킨십을 할 기회가 있으면 위나 아래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공략하시죠? 정말 너무 뻔하고 뻔한 스킨십이죠. 하지만 여자들은 천천히 옮겨가는 유의를 좋아합니다. 그 시작으로 제일 좋은 곳이 바로 귀인데 전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그냥 넘어가고 손조차 대지도 않는데요. 꼭 옷을 모두 벗어야 하지만 드러나는 신체 부위를 공략하지 마시고 귀부터 자극해보세요. 어떻게 자극하냐고요? 귀에는 감각 수용체가 많이 있고 모든 신경이 끝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진짜 바람을 불지는 마시고 오라버니들의 입술과 혓바닥을 이용해서 간질간질해보세요. 만약 아직 그럴 사이가 아니다 싶은 분들에게는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바로 옆자리를 앉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옆에서 그녀의 허락 없이도 그녀의 몸에 닿는 사정거리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괜한 핑계를 대면서 귓속말을 해보세요.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에 예민하다고 하죠. 남자들이 여자 속옷 색깔이나 디자인을 보면 눈이 뒤집히는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여자는 모든 감각이 예민한 동물이라서 청각을 자극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녀의 귀에다가 속삭이세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했다면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그녀라면 그냥 오늘 너무 이쁘다고 이야기하세요. 다른 이상한 자극을 주지 않더라도 여자는 후끈 달아오른답니다. 세 번째는 진짜 남자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인데요. 바로 여자의 골반입니다. 여자마다 골반이 나온 정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진짜 모든 여자들이 골반이 자극 포인트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누군가가 자극해주기 전까지 제가 좋아하는 저의 부위를 몰랐어요. 30대 초반에 들어섰을 때인가 그때까지 골반은 사실 그냥 튀어나온 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랄까? 누군가의 터치가 온다면 야릇한 느낌이 들면 서마치 알라딘 램프를 문지른 것 마냥 온몸이 부르르 달아오릅니다. 간지럽다고 해야 할까요? 간지럽기도 하고 야릇하기도 하고 뭔가 당장이라도 너무 좋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특히 이런 게 좋은데요. 남자분들은 약간 나란히 옆에서 걸을 때 여자의 허리춤에 손을 얹잖아요. 근데 그게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불쾌할 때가 있어요. 안 친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오히려 골반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남자가 터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위 같지만 이게 또 엄청 좋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자기도 골반을 만져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만의 착각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허리춤 말고 그녀의 골반을 한번 만져보세요. 살짝살짝 터치하면 그녀가 이상 야릇한 기분을 느끼면서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은밀한 팁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이걸로 여러분이 여자를 공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매일 아침마다 챙겨 마시고 있는 당근 주스. 맛도 좋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 안 마실 이유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당근 주스 속에는 어떤 효능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평소 궁금해하던 사람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당근 주스의 놀라운 효능과 당근 주스를 더 건강하게 마시기 위한 당근 주스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근 주스 한 컵 약 240ml에는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대략적으로 탄수화물은 20g, 섬유질 2g, 비타민 A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250%, 비타민 C 24%, 비타민 K 30%, 칼륨 16%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인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약 8mg로 일일 권장량의 2배 이상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능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손상으로 인한 암세포 발생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건강한 당근 주스를 매일 마시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첫 번째는 눈 건강을 개선시켜줍니다. 우리 몸속 장기 중 유일하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눈인데요. 하지만 현대인들의 잦은 스마트폰 사용과 컴퓨터 업무, 그리고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 요소들로 인해 안구건조증이라는 질병을 유발하며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한번 나빠진 시력은 자연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와 건강식품 섭취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당근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당근 주스 한 잔에는 비타민 A가 하루 권장 섭취량의 250%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좋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비타민 A가 풍부한 천연식품을 섭취하면 실명이나 노화로 인한 눈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테인과 제아잔틴,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국립의학도서관에 발표된 연구에서 자연식품으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섭취했을 때 연령과 관련된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영양소를 보충제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만큼 당근과 같은 천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비타민 보충제 중 천연이란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합성 비타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이란 사람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데 이 천연 비타민제를 만들기 위해 합성향료나 응고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천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연 성분이 1%만 들어가도 천연원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천연인데 합성 비타민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식품에서 추출을 하든 화학적 합성을 하든 같은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이고 천연 성분의 제조 과정 역시도 화학적 가공을 하기 때문에 흡수율과 효과가 더 좋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근 주스의 두 번째 효과는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식이요법 조절이 필수인데요.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음식 섭취 시 당 함유량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일 마시는 음료 하나도 신경 써서 먹는 것이 좋은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음료에는 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혈당에 덜 영향을 주는 식재료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에서는 식품들의 혈당 지수를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생당근의 경우는 GI 39이고
당근을 삶았을 때는 GI 49로 낮은 혈당 지수에 속합니다. 그리고 당근 주스 250ml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10으로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하지만 갈았기 때문에 직접 생으로 먹을 때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인이라면 하루에 120ml 종이컵으로 한 잔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당근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근에는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 칼륨이 들어있어서 고혈압과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제가 염증을 줄이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만 믿고 하루에 여러 잔의 당근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한 분이라도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 주스도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당근에 다량 들어있는 비타민 A가 간에 축적되면 간과 신장과 같은 신체의 중요한 기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독성은 뼈를 약화시켜 골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꺼움과 구토, 탈모, 식욕부진, 잦은 코피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 주스에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당근인데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볶아 먹거나 튀겨 먹어도 맛있는 당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가득 함유하고 있어 주스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당근만으로 주스를 만들어 마셔도 좋지만 같이 넣어 먹으면 맛과 영양가를 높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사과인데요. 이 사과와 당근은 궁합이 아주 좋아 같이 넣어 주스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근 1개와 사과 반쪽, 물 100ml 정도를 넣어 갈아주면 완성이 됩니다. 소화력이 떨어져 있다면 당근을 살짝 익혀 갈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익히게 되면 혈당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면 가능한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 주스에는 꼭 이것을 넣어 먹으면 카로티노이드 항산화제인 루테인, 제아잔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데요. 이 영양소들은 지용성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스푼이나 들기름 1스푼을 넣어 만들면 인체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당근 주스는 하루 한 잔 적당히, 만들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넣는다면 건강 최고의 주스가 될 수 있습니다.